지금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힘도 오늘 의원총회 열고 민주당은 아까 제가 들어오기 조금 전에 보니까 국회 그 앞에 계단에 모여가지고 장외 집회를 또 열면서 서로 막 잘했다 막 그러고서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들 저희 김진기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요 장면은 어제 밤 장면이군요.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들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9시 30분, 그러니까 저녁 9시 30분쯤에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직접 VIP가 직접 긴급 그 브리핑을 한다, 입장 표명을 한다 해가지고 다들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 그 일정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고 또 어떤 내용, 어떤 관련 내용인지 조금은 그래도 좀 이렇게 언론사로는 흘러 들어오는데 예. 그런 것도 일절 없었고 처음에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원래 감사원장 탄핵이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 예정돼 그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요 시간에 출연해서도 여러분께 정리해드렸던 게 민주당이 네.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하면서 나라의 근간을 차근차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뭐 수사기관부터 해가지고 정부기관, 뭐 입법, 사법 다 해가지고 행정과 사법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목도 달아서 여러분께 요약도 정리도 해드렸는데 예. 바로 이제 몇 시간 뒤에 바로 그렇게 민주당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네. 이제 다들 뒤집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저게 이 팬드마이크의 그 손윤호 기자가 국회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갔습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국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경찰을 먼저 동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을 계엄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회를 동원하고 또 계엄군이 이 국회 본청으로도 들어가고 하면서 지금 이것들이 이제 내란죄나 아니면은 내란 뭐 획책, 선동 뭐 이런 걸로 될 수 있냐 하면서 이 야당에서는 탄핵 사유나 이제 이런 것들을 법조계와 함께 찾고 있는 그런 중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바로 사실 예상했었습니다. 네. 지금 왜냐면 저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 사진에 보이는데 제가 이제 어제 사실 몸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쓰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그래도 좀 어떻게 알아는 봐야 되니까 몇 군데 그 연락을 좀 돌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정진석, 홍철호 뭐 이런 라인은 싹 다 몰랐다.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몰랐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몰랐고 정무수석도 모르고 다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김용현 국방장관하고 윤 대통령 그리고 한두 명 정도 말 그대로 이 다섯 손가락 안에 이 꼽는 사람들만 비밀리에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한 거다. 네네. 그러니까 저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도 그렇고 전화를 엄청 했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게 엄청나게 전화 받으셨겠죠. 근데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지금 대응을 그냥 포기하고 내일 아침이 돼봐야 되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예상했던 게 결국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거는 다 그거는 사의를 표명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서 이 계엄을 선포하는 이런 과정에서 완전 다 어떻게 보면 패싱당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 대통령실에서 참모로 근무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오늘 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 수석이 바로 밤에 연락이 왔다, 문자가 왔다, 끝장이다, 파국이다라고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까지도 뭐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바도 저는 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들은 요즘에는 조금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좀 그 해석을 하시는데 보면은 뭐 문자가 왔다는 좀, 거니까요. 뭐 끝장 파국이라고 하는 거 맞다니까요. 뭐 그것까지 뭐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뭐 그건 할 말이 없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했다?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문자도 받을 정도로 지금 이 내부 의 대통령실 참모진도 지금 저렇게 오늘 오전에 전원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왜 대체 이렇게 계엄을 했느냐 요 과정에서 놓고 봤었을 때 사실 조금 워낙 이게 당혹스럽고 다들 멘붕인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가르마 타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이게 절차상 하자가 없으려면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하는 거고 그걸 해제를 하는 것도 국회에서 넘어오면은 이제 그걸 또 국무회의를 국무회의 의결을 또 통해서 해야죠. 해제를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냐 안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다한 걸로 보도로 나오고 있지 대통령이 않습니까? 그 선포하기 전에 했냐 안 했냐.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국무위원들 특히 이제 그 음. 장관들이 이 출입 저 부처 출입 기자들이 확인을 어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니까 다들 모르쇠로 얘기하고 심지어 오영주 예. 이 중소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계단으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기자들이 모으고 모아서 정리를 한 게 윤 대통령이 먼저 이제 그 국무회의를 열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저녁 8시쯤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라고 봤더니 이제 계엄 관련한 안건이 올라올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대통령을 강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속속 참석한 이게 어쨌든 정족수 채우려면 11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1명이 그래도 간신히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이 국무위원들 대다수가 반대를 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또 조태열 외교장관도 그렇고 경제와 외교가 많이 어려울 거고 국민 불안도 클 거다 하면서 반대를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그것을 그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계엄을. 네네. 근데 바로 그 이번에 이거를 주도한 것으로 지금 밝혀진 김용현 국방장관이 워낙 강하게 예. 이걸 건의를 했고 윤 대통령도 이걸 또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물리치고 이건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바로 국무회의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이 기자들에게 말 그대로 공지를 9시 반경에 한 거죠. 예. 그 전에 이제 국무회의를 짧게 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한 10시쯤 넘어가지고는 지금 이제 우리 모두가 본 대로 이 윤 대통령이 이 녹이 띈 얼굴로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거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대통령실의 그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 모조리 다 패싱당했던 이게 지금 뭐 3실장이라 해서 안보실장부터 해가지고도 다 패싱당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이하 고위 참모진도 다 지금 전원 사의 표명했고 네. 그리고 저 기사 보시는 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관들도 다 사의를 총리에게 표명을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의 표명하고 사퇴하고가 약간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의 표명은 여러분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저의 그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 대통령께 맡기겠습니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건 뭐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 계속 나와 같이 일합시다 하면은 그대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요. 이들이 뭐 대통령을 버리고 다 도망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완석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 등등은 오늘 오후에 추가로 기자들에게 네. 그만하겠다고 얘기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내부 분위기가 네. 지금 그렇게 사실 지금 가볍게 전달해드릴 거는 아니어서 지금 일단 대통령이 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전날 그 계엄 선포한 거에 대한 어떤 이 경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더 추가적인 입장을 아마 곧 내고 발표가 날 겁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직까지도 없다는 점도 음. 있다는 거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을 하고 그다음에 내각까지도 지금 다 물러나겠다라는 그 뜻을 지금 다들 정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한동훈 최고위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민의힘 전원, 이 소속 의원 전원의 의원총회 해가지고 이 최고위 회의가 있었고 비공개 의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논의가 된 거가 딱 두 개죠. 지금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그 문제, 해임 문제, 그다음에 그 대통령 탈당 문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그쪽으로 모여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친윤 쪽에서 대통령 탈당도 그렇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동참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오늘 맞붙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주요 발언들이 오늘 하나하나 정해졌어요. 지금 이제 중립
중립적인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한동훈 그 친한동훈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는 국민들의 그 거리에서의 집회가 있을 거다. 지금 정말 이제 그 우리가 과거에 겪은 바로 그 대통령 탄핵이나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보수도 그렇고 이 보수 정당도 그렇고 어떤 이 말 그대로 모색을 해야 된다. 수습책을 그 모색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런 이 극약 처방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제 친윤 쪽이나 이런 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끝까지 같이 가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강하게 맞붙어서 사실 뭐 뾰족한 어떤 결론이 오늘 난 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굿님께서 뭐 여기 왜 나왔죠? 보수 아닙니다. 이상합니다는 뭐 보수 아니다 이상합니다 하시는데요. 저는요 있는 일 그대로 여러분께 그냥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내밀한 논평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냥 드라이하게 전해드리고 빠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의지가 있어서 이루어진 거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거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정설로 굳어진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이 어떻게 이걸 했을까? 부터 해가지고 이제 관련한 취재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용현 국방장관이 바로 이제 저 사단이라고 하는 게 전면 포진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실제로 이번 중앙부 라인 얘기하는 거죠. 뭐. 충암고도 그렇고 이제 그 김용현 그 장관의 그 후배, 그 육사 후배들로 해가지고 이 수방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특전사부터 해서 다 채웠잖아요. 그리고 방첩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 라인을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간 되게 의심하고 보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비밀리에 경호처장 공간에서 만나고 해가지고 이런 이 정치권의 이 풍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전날 이제 그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나서 원래 이제 그 합참본부장, 그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 시키잖아요. 계엄사령관을.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육군참모총장을 시켰을 때도 있으니까요. 앉혀가지고 육군참모총장을 딱 앉혀가지고 이제 그것부터 해가지고 그 바로 그 수방사와 그다음에 그 어디입니까? 거의 그 특전사의 그 병력들이 실병력들이 어제 다 동원이 됐다는 거 해가지고 이제 그 김용현 그 육사 그 라인의 그 선후배가 저렇게 계엄령 계획하고 또 병력을 이 후배들이 동원해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뤄진 거다라고 지금 이 정리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기사의 사실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바로 8월달에 있었던 연쇄 인사 이동이 약간 좀 석연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된 지 10개월 또 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또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권에서도 이거는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앉히기 위한 그 시작된 인선이었고, 그리고 또 신원식 그 장관 같은 경우도 안보실장 가면서 이 본인의 어떤 이 인사 이동에 대해서 이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서 이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뭐 파워 게임이 있는 거냐 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 좀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지금 이번 이 계엄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나 어떤 이 추진이나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것인지 하는 것들도 지금 앞으로 이제 언론이 주목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이 오늘 공개가 된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 담 넘는 모습. 네, 국회가 폐쇄가 되면서 이제 국회의장이 저렇게 담을 넘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저뿐만 아니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저렇게 담을 넘어가가지고 저 당시에 이제 저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뭐 앞서 이제 앵커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렇게 국회를 사실 그 폐쇄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국회 의원, 특히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저렇게 그 입법 그 행위를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상당히 이 법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지금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또 지금 민주당은 그야말로 지금 지금 뭐 밀키웨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은 잔칫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도 사실 조금 탄식하는 게 이거예요. 한 반년 정도만 있으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완전 끝나는데.
우리가 먼저 더 어떻게 보면 불지른 게 아닌가 싶어갖고 지금 이거 되게 그걸 좀 다들 걱정은 불안하다라고 하시죠. 하는 거거든요. 이 속내가.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은 진짜 그야말로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저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등등 해가지고 계엄군이 단순하게 한 200~300명이 국회 본청에 들어온 것만이 아니라 뭐 체포조까지도 있었다. 하는 일방적인 하는 주장까지 막 지금 막 일방적인 주장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수갑 같은 것도 뭐 제가 좀 전에 발견했다고 보여드렸지 하면서 않습니까? 그좀 군인들이 보셨죠. 그냥 그러니까 몸으로 막는 거지 누구를 체포한다든가 제압하든가 지금 그렇게 그런 뭐 얘기가 없습니다. 체포조까지도 저렇게 있었다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 지금 잔칫날 내란죄를 만들려고 민주당은 지금 지금 잔칫날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제 야당에서는 야6당 예. 이 6개의 이 야당이 오늘 이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는 6일 늦으면 오는 7일에 이걸 표결에 금요일 토요일 중에 나오는 네, 겁니다. 표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야당 쪽에서는 이번에 탄핵이 되려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8명 이상이 나와야 최소 8명이 되니까 나와야죠. 그 8명 이상이 나올 거냐부터 해가지고 지금 또 물밑 접촉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좀 나오는데 어쨌든 오는 6일 늦으면 7일에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 그 표결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고 끝으로 민주당 잔치다라고 이제 밀키웨이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가장 잔치는 바로 조국입니다. 12월 12일이면 깜빵 가야 되는데 조국이요. 지금 12월 12일에 지금 예.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라고 웃기는 신청했다는 거죠. 겁니다. 계엄하고 자기 선거 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 지금 이 예. 탄핵 정국이 되면서 지금 본인의 어떤 이 당내 리더십 그리고 이 야당의 지금 이 역할 이런 게 지금 필요한 때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이 대법원에 그런 어필을 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조국부터 해갖고 이재명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이런 이 정국을 말 그대로 불지르려고 하는 본인들 유리한 대로 지금 불지르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나온 게 조국이었다. 예. 네,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질 리 없겠죠, 여러분. 네, 네. 저도 이거는 절대 받아들여질 리 없다고 보는데 지금 조국이 저런 식으로 속내를 너무나 투명하게 잘 감옥 가기 보여줬다. 싫어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좀 하나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 펜앤드마이크만 해도 어떻게 하든지 좀 이제 그 가져 나올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건 거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내드리고 뭐 하려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이 레거시 언론들이나 주류 언론들이 지금 다 언론 노조 민노총의 손아귀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거기서 쏟아내지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편향된 경우도 많은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소위 말하는 그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 주류 언론들이 2016년, 2017년, 2018년에 무슨 짓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지도 꼭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김진기 기자와 함께 오늘 국회에서 또 국회 주변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